안녕하세요. 연변생각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일단 오늘은 요거부터 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채널 이름 연변생각이라고 정했는지 감이 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질문 많이 받거든요. 연변 사람이야? 근데 저는 연변 사람도 아니고 이름이 좀 독특해서 중국 출신이야? 이런 질문도 받는데 중국 출신도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어떻게 장명을 하다 보니 독특하게 제 이름은 이제 비취, 보석 비취 있죠. 그 비취처럼 빛나라 뭐 이런 이름으로 지어주셨는데, 근데 약간 중국 느낌이 난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좀 어렸을 땐 싫었지만 지금 약간 독특해서 저도 제 이름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 아니라는 점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변생각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저희 변호사들끼리는 우리 변호사들을 이제 연변, 뭐 긴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연변 이렇게 부르고, 또 채널 이름을 연변호사 생각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그냥 연변 생각이라고 했는데, 사실 채널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보면은 뭐 연관 채널에 그 중국 분들, 실제로 연변에서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이제 채널가 묶여 있거나 연상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오해하시는 분들께 그런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좀 뭐 나쁘게 댓글 다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연변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연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들 또 법률적인 뭐 상식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혹시 이후에 보신다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건 저는 이 부분을 왜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 생각했는데, 자, 근저당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제가 엊그저께 상담을 받았거든요. 제가 경기도의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계속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끔 근저당권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왜 계약하셨냐 그러면 뭐가 위험한지 모르셨대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상식적으로 아시겠거니 저는 많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걸 어디서 배우지는 않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설명해 주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 주셨다고 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데,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한마디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면요, 이제 주민등록 이전해 하셔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그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는 것도 알죠? 그거 왜 하시는 걸까요? 네, 왜 하시냐면, 혹시라도 모르시는 이제 막 계약 이 임대차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잘 모르셨던 분들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날로부터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확정해 주기 위해서 그거를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이게 민법적으로는 좀 복잡한 내용인데, 물건에 대한 권리와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을 가진 사람에 대한 권리가 물건과 채권으로 나뉘는데, 원래 임대차는 사람에 대한 권리거든요. 집주인에 대한 권리. 그거를 물건에 대한 권리로 약간 변형해 준 것이 확정일자 제도예요. 복잡하죠? 근데 아무튼지 간에 이 임대차 보증금을 좀 물건을 잡고 있는 동안은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문제는 그 앞에 다른 물건이 있는 경우, 다른 이 재산권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권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후순위로 밀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저당은 한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1번 근저당, 2번 근저당, 3번 근저당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비싼, 예를 들어 제가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1억을 빌렸어요. 근저당을 은행에서 잡고. 그러면 더 빌릴 수 있겠죠. 제가 뭐 능력만 된다 그러면 2번 근저당을 잡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또 돈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가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번호를 달아가면서 권리가 이렇게 공시가 되는데, 열거가 되면서 잡히는 건데, 이때 근저당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그때 근저당 등기가 있는 걸 알면서 뒤로 전세를 들어가셨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고 하면 근저당보다는 후순위 권리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려운 내용이고, 그걸 풀어서 설명드리면 후순위가 되는 게 뭐냐. 근저당권 행사를 통해서 이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에 경매를 막을 수가 없다고요. 경매를 막을 수가 없고, 그 경매를 행사하기 위한 근저당권의 행사로 이 경락이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사게 되면 나는 그 경락대금 중에서 근저당권 회수해 가고 남는 금액만 받게 되는 거예요. 쉽게 다시 돈으로 환산해서 설명드릴게요. 10억짜리 집이 있었어요. 이 집에 8억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5억의 임대차 보증금을 내고 임대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래는 10억짜리 집이라고 하지만 계속 부동산이 오르고 그 채권 최고액이 8억인데 채권 최고액이 8억이라고 써있지만 제가 많이 갚아가지고 채무가 5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5억은 충분히 전세보증금 받아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공인 중개사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근데 지금과 같이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값이 갑자기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 수원 지역의 부동산 값 막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경락되는 낙찰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8억을 다 받아가고 남은 금액만 제가 받아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8억인데 지금 실제 남은 채무액은 5억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집주인이 돈을 못 갚으시는 경우에는 이 물건을 통해서 그 금융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채권액이 8억까지 되는 거예요. 이자랑 이런 거 다 합치시면 8억까지 받아가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국세, 지방세 있는 경우에는 그게 먼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먼저 회수해 가고 나면 저는 그 남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해서 경락대금에서 받아올 수 있고, 그 나머지 대금은 집주인한테 알아서 청구해야 돼요. 제가 이 집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 당장 보세요. 8억 다 회수해 가고 뭐 세금 띄어가고 그러면 1억 원 가지고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근저당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셨을 때 위험성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주시고 잘 모르시고 계약하시고, 문제는 여기에 전세 대금을 대출을 받으셨을 경우, 전세 대출 받으신 경우에는 내 앞으로 5억 원 중에 80%나 70% 대출해 주니까 한 3억 정도 대출 받았는데, 실제 나는 이사 나가는데 1억만 현금으로 받고 2억은 대출로 아는 상태에서 빈 집이야. 집이 없는 상태야. 지금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제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릴 것은, 지금부터라도 계약하실 때는 근저당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들어가시지 말고, 만약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 그래도 내 보증금이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뭐 10억의 부동산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1억 정도 뭐 근저당 잡아놓고 그 나머지는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채권 최고액보다 보증금 액수가 현저히 이제 여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원할 때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회수하지 못한 것은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위에 근저당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를 당하실 입장이신데 무슨 재산이 있어서 저한테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시겠어요? 지금 전세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어려운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은 계약하실 때 이 부분 꼭 주의하시고 계약 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때 혹시 이거 보고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물어보실 텐데, 실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전세 계약으로 인해서 보증금 못 돌려받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사실은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사실 우리나라에 계속 부동산이 오르기만 했지 이런 문제가 다량으로 발생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해결책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무조건 물건을 확보하실 수 있는 방안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집 주인이, 임대인이 갚지 못한 연체시킨 이자나 원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가지고 집주인과 협의를 하셔서 경락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시던가, 그러면서 계속 사시던가, 아니면 경락 절차에 참여하셔서 우선 경매를 받으실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시던가, 이렇게 그 집에 살고 계신 한해서 최대한 권리를 확보하시는 게 유리하시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게 사실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어서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이제 상담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구체적인 상담을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도 한 명만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누구도 전문가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변호사들, 법무사들 또 경매하시는 분들 다 찾아다니시면서 본인이 공부하셔가지고 해결책, 나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 내 경제적인 수준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립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거 저는 최대한 쉽게 한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실 분들의 이제 반응이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만 결론은 딱 하나, 근저당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들어가실 때 꼭 조심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